안녕하세요. 착한 언니 목덕방 신실장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하고자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많은데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또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투자하기 이제 부담스러운 젊은 분들이나 퇴직 후에 연금 목적으로 월세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자녀분들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꾸준히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 주제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오피스텔 투자 꿀팁!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수익률일까요? 보통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실률과 환금성입니다. 제가 2억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짜리 오피스텔이 천에 50만 원 월세가 나오는 물건이 서울 외곽에 있고, 서울 중심지에 2억짜리 오피스텔이 천에 75만 원짜리 월세가 나오는 게 있다고 해보면은 2억의 투자금으로 서울 외곽에 1억짜리 오피스텔 2개를 사면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월 1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낼 수 있고, 2억짜리 오피스텔 서울 중심지에 사면 천에 75만 원의 수익률을 낼 수 있죠, 매달. 그럼 1억짜리를 2개 사는 게 월 25만 원의 월세 수익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 외곽에 1억짜리 2채를 사는 게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따지면 1억짜리 오피스텔을 이제 매수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지만 공실률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2, 3개월의 공실률이 있다면 수익률도 떨어지고 공실 부담도 커지겠죠. 오피스텔은 주변 상권, 주거 형태,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 그리고 더블 역세권인지 트리플 역세권인지, 서울 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수요가 얼마나 많은 지역인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 가장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대학가가 가장 안정적이겠죠. 서울대, 이대, 건대 등 입구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서울 중심 지역, 투자 지역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실률이 낮아야 결국 환금성도 좋습니다. 환금성이라고 하면 내가 현금화하고 싶을 때 현금화가 잘 되는지, 즉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지를 말하는데요. 결국 공실률이 낮아야 환금성도 좋습니다. 이제 공실률하고 환금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임대차 광고 물건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공실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도, 환금성 같은 경우에도 광고 물건은 꾸준히 있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하면 환금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 규모와 연식 등 오피스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을 선택했다면 이제 오피스텔의 규모, 연식들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오피스텔 무조건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많으면 대단지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피스텔은 200에서 400세대 규모를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그보다 세대수가 적더라도, 그보다 세대수가 많더라도 그런 세대수 규모로는 크게 이제 선호도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위치나 연식인데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얼마나 가까운지, 지하철역이 혹시 연결되어 있는지 등 역세권, 또 대학가라면 학교와의 거리, 학원가라면 학원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식도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신규 쪽을 조금 신축 건물들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금 오래됐다면 리모델링 등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이내나 아니면 신축을 매수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따져봐야 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의 85%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분양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할지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야 할지 이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요즘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2억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하면 취득세가 800만 원이 나와요. 4%에서 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85%가 감면되고 120만 원의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럼 68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농특세와 교육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매매한 것보다 세금이 이제 감면되는 혜택이 분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분양자에 한해서 이게 가능한 제도이고 매매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주택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할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수 목적에 따라서 분양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세금 혜택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피스텔 보유 기간이에요.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수하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적어도 저희는 4, 5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좋다고 말씀드려요. 너무 단기간은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싼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월세를 이제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수익이 남는 부동산은 사실 아닙니다. 양도 차익도 지금 주택에 비해서 많이 남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4, 5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피스텔 투자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전세로 둘 생각이 있는 분들, 네,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취득세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세를 두면 보유세까지 내면서 사실 월세 수익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양도 차익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취득세와 보유세 가지고 있던 기간을 다 산정한다면 그렇게 양도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두고 양도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투자 물건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투자 목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오피스텔 투자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오피스텔을 매수 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점을 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좋은 물건 찾으셔서 좋은 투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 상담 혹시 희망하신다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물건, 좋은 정보만 착한 언니 목덕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